네, 이현종의 이슈쇼 3월 1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국회 측이 통과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2022년 7월 29일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부정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회의원이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위법하게 했다라는 지적, 또 법사위 자료 조치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꽤 오랫동안 심리를 했습니다. 98일 동안이나 걸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전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미선, 정정미, 전계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일부 훈령 개정 과정에서 불법은 있었지만 이것이 직을 파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별개의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이 제기했던 4개의 사안들 자체가 전부 다 탄핵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애초부터 이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말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상 감사를 공정하게 하면 결국 국가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뭐 딱 잘라놓고 그 이야기만 딱 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런 식이면 뭐 이 설화를 빚은 장관들은 뭐 다 탄핵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해서 결국은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바로 직무정지에 있었습니다. 직무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원이 이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노려서 결국은 탄핵 소추를 한 것인데요. 결국 오늘 전체가 다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이 만장일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제가 기가 막히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29번의 탄핵 소추 시도를 했고, 지금 10건인가요? 뭐 제가 하도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걸 탄핵 소추를 직접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를 했던 보시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각됐습니다.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기각됐습니다. 손윤성 대구검 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다시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보류가 되어 있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이것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것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조금 뒤에 선고할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고, 그리고 현재 아직 심리가 진행 안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최재훈 이 3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한 것, 바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3명을 다 문제를 삼았는데, 실제로는 이들 검사들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보복 탄핵을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 뭐 형사적인 처벌을 하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행정부의 견제에 대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탄핵 소추가 된 것이 몇 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4번인가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죠. 한 분은 인용이 되고 한 분은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게 탄핵이라는 걸 그렇게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이 탄핵은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탄핵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이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그 탄핵 자체보다는 업무 정지를 노린 탄핵이 그동안 남발돼 왔죠. 그러면서 장기간 업무를 정지시켜 놓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탄핵 소추를 사이 줄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뻔한 것이고요.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면 탄핵을 하지 말도록 지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명백하다. 정말 중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건데 지금 이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중대하지 않는 위반으로 인해서 위반도 아니죠. 지금 탄핵 소추를 강행을 하다가 결국 헌법재판관들에서 결국은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관심을 모은 이유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할 때는 4대4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마 그때는 좀 결과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를 한 날이 딱 이틀입니다. 이틀밖에 하지 않는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인용을 했던 문영배 소장 대행 등 4명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 그 방통위원회는 5명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추천, 여야 추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 2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헌법 위반이다라는 걸 해서 이 4분이 인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과 또 이념적 편향성, 사실 이 4분이 전부 다 진보 계열에 있던 분입니다.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가 평이라는 걸 합니다. 평이라는 걸 하는데 평이라는 걸 하다 보면 대충 상대방 이 재판관들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걸 이제 간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어차피 기각할 건데 이렇게 갈라서 기각하면 좀 논란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으로 좀 붙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끝까지 인용을 고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감정이 상한 것들이 꽤 아마 헌법재판관들에게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게 지금 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11일, 14일이었는데 이미 넘겨서 오늘이 16일째입니다. 지금 최장기간 지금 심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좀 전에 이제 표를 보셨지만 저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조금 이게 내부에 어떤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결정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날이냐 일이냐 이 논쟁도 있지만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거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김재규 재심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법한 수사, 위법한 수사 이것 자체는 결국은 재심 사유가 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원이 확실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증거가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게 재판관들은 그냥 신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일단 결정하는 건데요. 그 증거에는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7만 페이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면 공수처가 수집했던 증거도 불법인 거죠. 이게 독수독과라는 이론입니다. 즉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독이 들어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증거 중에서 과연 공수처가 생산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재판관들의 어떤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는요, 이 평의를 할 때 아예 한 층을 다 비웁니다. 다 비우고 8명만 딱 들어가고 도감청 장치 다 하고 아무도 직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분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는 소위 여러분들 뭐 진화시라든지 정보지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거의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 한 뭐 2, 3일 전에 다 기각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8명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그러니까 이 결정이 왜 늦어지느냐에 대한 원인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8명 재판관 이외에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추측할 뿐이죠. 추측을 해보면 이제 그런 사안들 하나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안들은 뭐 이제 격가집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 선거가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5월 초가 어린이날 등등 해서 연휴가 쫙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선거 날짜를 언제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전투표 날짜를 언제 잡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생겨버립니다. 글쎄 여기까지 헌재가 고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가 좀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뭐 그런 추측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굉장히 푸시하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단식 삭발 하고 있죠. 뭐 그런 걸로 추정해 보면 이거 지금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필요한데 6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제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그래서 뭐 5대 3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것도 알 수도 없고요. 그건 뭐 다 그 사람들의 어떤 소문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이번 주는 일단 넘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지하지 않으면 아마 이번 주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넘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중에 아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총리 문제는 지금 2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탄핵에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는 국회가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151명을 정적 요건으로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즉 200석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려야 되는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원칙을 만드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게 먼저 내려지면 200명이다 그러면 이게 각하가 돼버립니다. 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무효가 돼버려요. 각하가 돼버려요. 그러면 심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저간에 지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헌재가 지금 빨리 좀 내려야 될 텐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헌재 앞에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뭐 여야뿐만 아니라 삭발 단식하는 분들도 꽤 많고 이게 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혹시나 뭔가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걸 뭐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건의 탄핵 기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탄핵 소추한 민주당은 무슨 책임을 지실 건가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책임을 지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손해와 국가 정부의 중단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